144페이지 필수 7번 보면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5. 그다음에 이 차함수의 최대값과 맥시멈과 미니멈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잘 하죠. 일단 최고차 함수가 3이라는 양수니까 아래로 물론 그래프가 될 거고, x의 범위, 즉 제한된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최소값만 존재하고 쭉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그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무슨 형으로 바꾸면 됩니까? 무슨 형? 표준형. 표준형 바꾸면 3으로 묶으면 되겠죠?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9를 더해주고 빼주고, 요 세 개가 모여서 이제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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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3,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9는 가로방 나오면서 3이랑 곱해져 후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25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즉, 이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즉, x가 3일 때 같은 말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다. 또는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3, 마이너스 2 같은 말이야. 계속 중3 때는 정말 많이 물어보죠. x가 3일 때 어떤 함수가 있는 최소값 마이너스 2 함수야 라는 건, 아,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야 라는 거를 갖다가 해석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최대값은 없다 라고 푸시면 되겠네요. 중3 문제입니다. 지금 필수의 7번은 2번도 마찬가지로 y는 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어? 연습시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2차 함수의 역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갈등하는 친구들 있지, 갈등. 1번은 딱 보더라도 2차 함계수와 1차 함계수가 3의 배수잖아. 근데 얘는 분수가 나서 분수. 그래서 애들이 조금 1초 고민해, 1초 고민. 근데 이제 풀 줄 알지. 어떻게 한다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건데요. 2차 함계수로 묶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여기서 그다음 어떻게 하지? 할 텐데, 자 보세요. x제곱이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가로 안에 묶는 1차항은 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플러스 4x가 되겠네요. 요렇게. 봤니? 못 믿겠다고 다시 분배해봐. 분배하면 위의식 되는 거죠? 꼭 기억해주세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그러니까 2차항은 바로 얘를 묶으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1차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역수 마이너스 1을 곱해주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3을 더해주고 빼주면 이 세 개가 모여서 완전제곱식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마사 나오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플러스 2 더하기 5 하니까 플러스 7 되겠네요. 이 함수의 그래프의 기능은 위로 불리는 그래프가 되겠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최대값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즉, 이 점의 코스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얼마나 갖는다? 7을 갖는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없다. 이번에는 거꾸로 조건을 줄 테니 관계식의 개수를 맞춰주지 않을래? 필수 예제 8번 되겠습니다. 몇몇 단원들은 소화를 못 시켜도 그래 다음에 소화하지 뭐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 단원은 안 돼. 이 단원만큼은 바로바로 배운 거 바로바로 소화해야 돼. 바로바로 소화. 중3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그리고 중3 건지 업그레이드 된 건지도 좀 파악하시면서 필수 예제 8번 다음 문제 답봤어요. 1번
y는 e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거 주어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질 때 이거 중3 문제 단골 손님이지. 이건 고등학교 단골이 아니라 중3의 단골 손님. 이게 왜 단골 손님이냐면 이거 중3 애들이 어떻게 처음에 푸냐 하면 수련이 좀 덜 된 친구들이 공부는 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이거를 꼭지점의 좌표까지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이 표현은 마이너스 1, 마육이에요 라는 걸 갖다가 문자로 바꾼 거고, 그래서 점의 좌표가 주어져서 애들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합니다. 대입하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대입할 수 있지, 점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내가 맞춰야 하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2개죠. P하고 Q. 조건이 문자가 2개인데 대입을 하더라도 식 하나의 문자 2개니까 풀어낼 수가 없어요. 얘는 대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차함수에 미지수 2개 주고 x는 마이너스 1에 최소값 마수를 가질 때 이 표현이 나와서 이 표현은 꼭지점의 좌표를 해석한 거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대입해서는 안 되고, 다시 한 번 더 말할게. 저번 시간에 말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조건으로 주어지던 또는 축의 방정식의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세팅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는 일반형이죠. B 표준형으로. 즉 지금 x제곱의 개수 2차 개수는 2야. 우리 여러 개 오늘도 공부했지만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x제곱의 개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쵸? 안 변합니다.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요 a나 같은 a야. 변하지 않아. 지금 얘는 일반형이고 표준형으로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어. 표준으로 세팅하겠다. 즉 y는 a, e 그대로 쓰시고 가로 열고 완전 제곱식 x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y 좌표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다. 이렇게 요 애가 표준형, 이 친구의 표준형이 되겠다. 그럼 다시 나는 PQ를 맞추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갖다 뭐 하면 되겠다? 전개해서 PQ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2차 항계수와 1차 항계 상수항을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이 가로 완전 제곱식도 먼저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 되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중3에서 진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분배하면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그래서 p는 플러스 4, q는 마이너스 4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얘도 역시 일반형이지. 그런데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고, 그리고 얘는 지금 x의 범위, 제한된 x 범위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위로 블록이 그래프에서 말하는 최대값은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즉 이 최대값은 바로 위로 블록인 함수의 꼭지점이 무슨 좌표가 되겠다 소리니까 y좌표가 지금 4예요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역시 이거 무슨 형으로 바꿔라? y전형이지. 별거 있니? 바꿔! 자, 2차항과 1차항은 2차항 개수 마이너스 1로 묶겠습니다. x제곱 빼기 2x가 되고요. 완전 제곱식이 대기하는 상수 2를 더해주고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 세 개가 모여서 x-1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가로밖에 마이너스랑 곱해주면서 2분의 k랑 연결시키면 1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네요. 즉 x가 1일 때 요 이차 함수는 최대값 맥시멈 얼마를 갖는다? 1 더하기 2분의 k를 갖는다. 이 값이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 말이겠죠. 따라서 k는 얼마? 6 하고 볼 수 있겠네요. 필수 예제 9번도 한 줄이야 한 줄, 문제 한 줄. 다음 이번에는 이제 x 값의 범위를 줄 거야. 제한된 범위를 줄 거야. 다음 x 값의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아래로 블록이라고 해서 최소값은 있고 최대값이 없다가 아니라 x의 범위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활용하세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있네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살짝 바꿔주면 이쪽에 3은 1 더하기 2죠. 이게 이거 바로 완전히 보여서 이 정도는 우리 친구도 보이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좌표 표면상의 그래프 그려볼게요. x축, y축. 꼭지점의 좌표가 1,2가 되고 y절표는 0,0 넣으면 그때 y는 3 되겠네요. 즉 1,2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고 0,3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데 1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자 지금 축은 x는 1이다요. 축은 x는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 이 정도쯤 있겠죠? 어디까지? 2까지 0, 1, 2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즉 요 범위에 해당하는 포물선의 점들을 보래요.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점, 요 점을 a라고 잡을까? a부터 2일 때의 함수값 점 b까지 여기서부터 점 b까지 요 2차 함수 포물선의 곡선에서 요만큼에서 가장 위에 있는 x값하고 y값하고 가장 아래에 있는 y값 고르세요 라는 겁니다. 당연히 가장 아래 요 수없이 많은 점들 중 가장 작은 y값은 요 꼭지점의 y값 너다 라는 거고 가장 큰 y값은 b일 때의 y값입니까? a일 때의 y값입니까? 얘가 더 높이 있죠. a가 누가 보더라도 얘가 더 높이 있지. 얘보다 얘가 더 위에 있잖아. a일 때의 y값이 되겠다. 근데 a x값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1. 이거 y값 어떻게 구해 선생님? 어떻게 구하기? 함수잖아. x가 정해짐에 따라 그거에 y가 대응되잖아.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더하기 3은 6 되겠네. 6. 아, 이 6이에요. 그럼 1번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6 최소값은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여기 이제 중3에서는 최대값과 문제의 상문제가 이게 쉬운 게 여기 중3에서는 왜냐하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좀 애들이 그래프에 대한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지 그러니까 난이도는 3주가 주밖에 안 돼. 근데 자꾸 그래프를 안 보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만 보면 끝이야. 위 아래. 자 다시 이 문제를 좀 속성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자 1번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면 돼요. 지금 앞에처럼 풀지 말고 지금 좀 빠르게 푸시면 됩니다. 다음 2차 함수에서 x가 1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일단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자 기억하고 있나? y는 일반형에서 혹시 잊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차 함수의 일반형에서 얘가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 될 텐데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일 텐데 아무튼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축의 방정식은 얘든 x는 요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모르면 절대 안 됨. 어때요? 오빠는 알고 계셨어요? 민주도 알고 계셨나요? 이제 이렇게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그러면 이제 거래를 성립할 수 있고요. 자, 여기 2차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1인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게 될 거야. 축의 방정식을 구하면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x는 1이 되겠네.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수직 전환이 안 되는데 천천히 해. 마이너스 2 a분의 1분의 b. 천천히 해요. 플러스 되고 약분되니까 1이 됩니다. 좌표 평면을 x축, y축을 그리지 않고 풀어요. 사실은 이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2차 함수 문제,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축이 중요해요. 축이 중요해요. 축이 중요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축이 있다라고 가정해볼까? 그래 x축이 이렇게 있다 가정해보자. 그럼 얘가 1이거든. 그 마이너스 2라고 2인데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가로선에서 1로부터 2가 더 멀리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죠. 1이 있으면 0을 지나 마이너스 1이 있고 1 옆에 2가 있는 거지. 얘는 한 칸 떨어지고 얘는 두 칸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더 멀리 떨어지네. 얘가 x는 마이너스 1. 이제 수직선 없이 여기까지 이제 해석됐어. 자, 다시 한 번 더. 2차 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블록이고요. 축의 방정식 x는 1이 되고요. 그리고 구간이 주어졌을 때 이 구간의 양 끝값 마이너스 1과 2라는 두 값이 있는데 축에 해당하는 숫자 1로부터 누가 더 가깝고 더 멀리 떨어지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떨어졌네. 얘가 마이너스 1, 2는 더 가깝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x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점을 a라고 잡고 2에 해당하는 점, x가 2에 해당하는 점을 b라고 잡으면 이 문제는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y값과 가장 낮은 y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점 a의 y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 6이었죠? 그 다음 가장 낮은 값이 꼭지점 되겠네. 꼭지점 y값. x가 1일 때니까 1, 1 넣었더니 얼마야? 2가 되겠네. 1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2 맞죠? 그래서 맥시멈이 얼마? 6. 미니멈이 얼마예요? 2.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굳이 표시점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표시점이 필요 없다. 마이너스 2a분의 b만 알고 함수의 특징에 의하여 x값이 정해 다 x값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때 y값이 궁금해? 대입해. x가 정해지면 y가 나오니까 이게 함수거든. 그래서 쉽다 이거지. 2번도 똑같죠? 똑같은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인데 얘는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네요. 자 일단 축의 방정식 x는 1이었죠?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면 x값 1로부터 둘 다 1보다 작은데 그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정도 0이 있겠다 이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이 점부터 얘를 C, 얘를 D라고 하면
이 선 곡선상에서 가장 높은 y좌표값과 가장 작은 y좌표값을 구해라 이거지. 그럼 가장 높은 y좌표는 x가 얼마일 때예요? 마이너스 1일 때죠? 가장 낮은 y좌표는 x가 0일 때가 되겠죠. 꼭지점 잡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구간에 x 꼭지점 잡표 들어있지 않아요. 이 안 보는 거 여기만 보면 알겠지? 지금 이해갔나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y값 얼마죠? 6. 0일 때 y값 3.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필수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1 이상 3 이하에서 이 범위에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4일 때, 맥시멈이 4일 때 그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k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네. 하지만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k를 구한 후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이 4라는 조건에 의하여 k를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방금 공부한 것도 써먹을 겁니다. 지금 2차 함수가 마이너스 2니까 밀어올리기 그래프가 되겠죠.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2 a분의 마이너스 2분의 b 4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2는 4니까 4, 2는 4, 4는 약분돼서 x는 1이군요. x는 1 이렇게 하고 한편 모든 구간에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제한된 범위를 줄 거래. 1부터 3까지. 1 여기 있는데? 그럼 3은 여기 있겠지. 즉 1부터 3까지 이 구간에서 이 곡선에서 최대값이 4라고? 뭐야? 누가 보더라도 이 점의 좌표가 최대값이네. 얘가 4가 됩니다. 라는 거겠죠. 얘는 대입하자. x가 1일 때 y가 4니까. 그래서 4는 1 대입하니까 굳이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대입만 하면 되죠. k가 돼서 고로 k는 2가 되겠네요. 고로 2차 함수 다시 세팅하면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가 되고 완성. 이게 아닌데 문제는 뭐가 했어? 최소값 구하랬어.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x가 얼마일 때의 함수값입니까? 3일 때의 함수값이야. x에 3 대입하면 y가 나오지롱. 고로 3 대입하니까 3의 제곱은 9, 9이 18, 3, 4, 12 더하기 2 하니까 정답 얼마? 마이너스 4.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어때? 할만하나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지금 176번 해줘보세요. 176, 177 얼른 해봐.
이거 발봉으로 가르쳐줄까? 풀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네. 자, 구하셨죠? 76번에 3분의 4, 77번에 11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방금까지 한 게 이제 중3에서 중3 과정에서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면 이제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나오는 2차 함수 문제가 될 텐데요. 설명 잘 듣고 설명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다시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x가 0 이상 3 이하일 때 함수 x가 0 이상 3 이하일 때 y는 x제곱 왜냐면 x제곱의 제곱이야. 그럼 지수법칙으로 하여 x제곱의 제곱은 4차가 되잖아요. 우리는 4차 함수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왜 4차가 나왔지? 이거 뭐야? 자, 처음에 보면 당황할 수 있는데 이제 몇 번 풀어보면 당황을 하지 않게 되고요. 아무튼 이 등식은 이름은 4차 함수입니다. 얘는 이제 일단 4차 함수라고 이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얘를 못 푸느냐? 아니야. 우리가 배운 걸로 새롭게 뭐 배울 것도 없어. 우리가 배운 걸로 얘를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일단 최대값 맥시멈하고 최소값 구하래. 얘부터 먼저 해석하고 들어가 볼까? 자, 등식입니다. 그리고 함수라고 그랬죠? 함수랑 x값의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그랬고요. 이때 최대값, 최소값은 x값인가요? y값인가요? 여기서부터 알고 있죠? y값이죠? 최대값, 최소값 y값이 됩니다. 근데 x를 줬어요. 또 x도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그러면 2차 함수라면 아래로 부르고 위로 부르고 그려가지고 뿅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얘 4차 함수야. 4차 함수 그려본 적 있나요? 없죠? 난 그려봤어요. 그럴 줄 아는데 이거는 언제 배워? 고2 때 배우거든. 이건 아직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치환할 거야. 치환. 뭐 할 거라고요? 치환. 수학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치환. 치환이라는 걸 하게 되면 치환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약간 이런 거야. 만약에 복싱 선수하고 유도 선수하고 게임 딱 붙었어. 그러면은 당연히 글러브 끼고 싸우면 복싱 선수가 이길 테고 도복 입고 싸우면 유도 선수가 이기겠죠. 뭔가 자기만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풀고 싶은 거잖아. 얘도 우리는 2차 함수는 진짜 잘 풀어 지금. 그치 진짜 잘 풀잖아. 2차 함수 잘 풀어.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딱 잘 풀어. 우리는 2차 함수 못 푸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4차 함수를 쪼갤 겁니다. 자, 즉 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t라고 치환할게요. 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요 4차 함수가 이렇게 또 바뀌겠네요. 얘가 지금 t거든요. 똑같은 식이잖아요. 고로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이렇게. 자, 여기 보자. 여기서 이제 애들이 또 이제 많이 약간 이제 멈추 쭈뼛쭈뼛 거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함수랑
y는 fx. 요것만 공부해 왔어요, 사실은. y는 fx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봐봐라. 이 y는 만약에 2x 더하기 1이 있어. 요거 1차 함수지? 이 그래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은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직선이니까 두 점의 좌표만 알면 되거든? 0 넣었더니 1 대입했더니 3. 그래서 0,1과 1,3을 지나는 직선. 얘가 지금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왜 아는 거 갑자기 말씀하세요? 이런 거 해보려. b는 2a 더하기 1이라던가 아니면 또는 m은 2n 더하기 1 이런 거 좀 해보려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도 1차 함수입니다.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b축. a가 0이면 b는 1, a가 1이면 b는 3.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입니다. m은 2n 더하기 1도 가로축이 n축, 세로축이 n축. n이 0일 때 m은 1, n이 1일 때 m은 3. 이런 직선입니다. 지금 뭐 말하고 싶냐면 함수랑 x랑 y의 전유물은 아니더라 이거야. 이 함수를 a,b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함수를 m과 n으로 표현할 수 있고 뭐 기억니은으로 세모nem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야. 대응 관계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사실 우리 함수를 처음 배운 게 언제라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잖아. 곱하기 2하고 여기 세모, 여기 네모, 화살표 해가지고 배웠거든. 초등학교 때는 세모 곱하기 2는 네모 이렇게 x, y 안 썼거든. 그래도 우리 얘가 함수야 어떻게 보면. 세모가 정해짐에 따라 네모가 하나씩 되면 되잖아. 세모가 1이면 네모가 2, 세모가 3이면 네모가 6. 함수 맞죠? 이렇게 함수거든.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얘 처음에는 낯설지만 우리는 이건 잘하거든. 요건 잘해. 얘는 뭐야?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인 2차 함수거든. 얘는 뭐야?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무슨 축이야? t축인 거야.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해석됐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그래프는 이 표준을 바꿔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2, 3을 나누고 이 세 개가 모여서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즉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인 2차 함수가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1,2가 되고요. 아래로 굴르기 이러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x의 범위가 있었다요. 요 x의 범위, 문제에서 x의 범위는 요 함수에서 써먹을 거야. 왜냐하면 관계식이 x랑 t, 여기는 t랑 y니까 여기서 써먹겠다는 소리예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치환된 문제들을 풀 건데 이제 이런 표현을 들을 거야. 어떤 다항식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할게. 어떤 다항식을 한 문자로 치환하면 그 문자의 범위를 구해야 해 라는 표현을 배울 겁니다. 지금 x가 0부터 3까지예요. 0부터 3까지. 즉 아까도 앞에서 배웠지만 이 그래프를 다 안 볼 거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만 볼 거라고. 사실 얘네들 필요 없죠. 0부터 3까지에서 우리는 여기서 t의 범위를 구할 거야. 이 첫 번째 얘를 1번이라 할까? 1번, 2번. 원래는 4차 함수인 함수였었어요. 근데 이 4차 함수를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 풀 수가 없어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쪼개서 풀 거야. 2차로. 4를 두 개로 나눠 풀 거라고. 2차 쪼개서 풀 거라고. 그래서 일단 1번 쪼개고 2번 쪼개는데 1번에서는 뭘 할 거냐?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진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속으로 몇 번
것만 되뇌어줘요. 요 훈련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요 문제에 주어진 x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높낮이 t의 범위를 구할 거야. t. 지금 t가 위아래 세로축 y축 얘에 해당하는 t.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t는 x가 1일 때의 t2 그때는 x가 1일 때 t가 2가 되고요. 가장 높은 t는 x가 3일 때의 t가 되겠군요. 그럼 3 빼기 1은 2, 2의 제곱은 4, 4 더하기 1은 6 되겠네. 따라서 요 그래프에서 t의 범위는 최소 얼마부터? 재우. 그렇지. 최대 얼마까지? 좋아. 이 범위가 되겠다. 1번의 역할은 t의 범위를 만들어주는 게 1번에서 하는 역할이고 자 그래서 2번으로 왔습니다. 2번으로 와서 자 얘도 봐봐. 2번 그래프도 지금 y는 t의 제곱 빼기 4t 더하기 4 이것도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지금 x자리에 들어와 이렇게 지금 t가 들어온 것 뿐입니다. 즉 얘는 가로축이 무슨 축? t축. 세로축이 무슨 축? y축이 되겠죠. y축이. 그래서 이 그래프 그려봤더니 어머! 어머 이거 무슨 식입니까? 완전 좋은 식이네요. 2,0을 지나면서 아래로 물르기 그래프가 되는 거군요. 아래로 불러 이런 그래프가 되는군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인데 얘네들은 누구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y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즉 요 2번 그래프에서 요 t의 범위를 가지고 y 값 구하라는 겁니다. t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2부터 6까지니까 끝났네. 2부터 여기 6이라고 할까? 2부터 6까지 여기서부터 이전까지 이 곡선상에서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2일 때 값 0 되겠네요. 최대값은 6일 때 값이 되겠네. 6 집어넣으면 6의 제곱은 36 빼기 4로 24 더하기 4 하니까 40 빼기 24니까 16 되나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 그럼 2차 함수 결국 두 번 푸는 이거 표준형 두 번만 바꾸면 끝이 나는데요? 그러지 맞아. 어떻게 보면은 요거 해석하는 게 치환만 해주고 t의 범위 구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만 알면 1번에서 가로축 x축 세로축 t축 하나 그리고 2번에서 가로축 t축 세로축 y축에서 그리고 그래서 구간 찾아가지고 높낮이 찾으시면 끝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178번 해보겠습니다. 178번 해볼게요. 내가 해볼게요. 마지막인데 마지막. 178번 마지막. 아니면 179번 해줄까? 178, 179 중에 하나 해줄게. 178번 해줄까? 자, 178번 보면 178번 지금 우리 책 예제 11번은 요 180번하고 같은 유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우리가 푼 여기 예제 문제나 요 확인 체크는 180번은 얘들 둘 다 치환 푸는 방법 똑같은데 x의 범위가 주어졌어 처음에. 하지만 지금 이 178번은 x의 범위가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습니다 지금. 178번, 179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자 y는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대값 최소값도 아니에요. 이 친구의 최소값만 구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자, 푸는 건 똑같아요. 요 x제곱 빼기 x를 지금 x제곱의 제곱이니까 4차 함수가 돼서 요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요 x제곱 마이너스 2 두 가로 안에 있는 공통의 식을 t라고 취하를 하면 그럼 이 식은 y는 또 하나의 이차 함수 t의 제곱 빼기 2t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위에 앞서서 예제에서도 봤지만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에서는 t의 범위를 찾을 거고요. 그 찾은 t의 범위를 가지고 2번에서 요 y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 함수 아시죠? 얘 함수 그려보면 더하기 요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1, 아이고 이쁘게 그려야지. 가로축이 무슨 축? x축. 세로축이 무슨 축? t축.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y절표는 0.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됐네. 이런 그래프가 됐네. 근데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없으면 x의 범위가 따로 그 필수 일치로 정해져 있지 않죠. 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라고 없어. 이런 말이 없네. 이런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 x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실수 x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이야기하면 되므로 지금 최소값은 모든 실수 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되고 최대값은 쭉 올라가니까 존재하지가 않겠네요. 따라서 나는 1번에서 뭐 구하고 싶다고요, 민주? 우리는 누구의 범위? x의 범위, t의 범위? t의 범위. 즉 t 중에 가장 작은 t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아하,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다 위에 있잖아. t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요 범위를 여기서 찾은 후 이 범위를 가지고 요 이차함수를 풀 겁니다. 자, 요 이차함수는요. 지금 보시면 표준을 바꿔볼까요? 그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빼기 1 마이너스 5 돼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되겠네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불러진 그래프가 될 테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t는 얼마입니까? t는 1부터 1,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이 점의 좌표가 t는 1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6이 되고 한편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아싸! 이 참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네. 왜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만 풀면 안 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t가 얼마 이상이야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1보다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여기에 t는 마이너스 1이 있겠네. 즉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이 점부터 이상이니까 이 점부터 이 곡선상에서 최소값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들 점들 중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는데 가장 작은 y값은 요 점이 되겠구나.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구나. 그래서 t가 1일 때 최소값 얼마나 갖는다? 마이너스 1로 갖는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오늘은 이차함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차함수의 표준형 그래프 그리는 거 일반형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숙제는 136쪽부터죠. 136쪽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늘 배운 데까지 147쪽까지 확인 체크 풀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잘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해오시기 바래요. 꼭 하셔요. 네, 출동!